아침에 시동을 걸었는데 타이어 공기야. 이거 이게 왜 떠 있는 거지? 안도 스마트하도와 함께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사라졌다. 아, 참 희한합니다. 예. 얼마 전에는 이런 표시가 떠가지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가 멈춰버리고 바로 이 표시가 나오길래 전화해봤더니 동력이 끊긴 거라 2번이나 사고 날 뻔. 그래서 리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이 전날 촬영일로 빠꾸.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악하는 농부의 데이빗경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자, 오늘 세아벤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겨울이 됐어요. 엄청 추워요. 특히나 여기 원주 같은 경우에는 낮하고 아침 새벽하고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를 운행을 하면서 느꼈던 게 장점보다 단점이 너무 많은 게 있어요. 역시 메드인 차이나라서 그런지 그거는 저는 솔직 리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장점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디자인이 좋다. 차 모양이 예쁘다는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 괜찮았던 점. 두 번째, 뒤에 실을 수 있는 적재 공간이 넓다. 세 번째, 내부에 있는 운전 환경이 괜찮게 나왔다. 끝이에요. 그 말인즉슨 앞에 본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센서, 부속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리뉴얼을 지금 조금씩 하고는 있지만 오늘까지 타본 경험 중에서 벌써 이 차를 운행한 지가 9, 10, 11 와 3개월 이제 4개월 차 들어갈 거예요. 촬영 올라가면 운전하는 데는 특히 불편한 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하지만 위험한 거, 저는 안전을 진짜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안전 운행에 대한 환경을 갖춰야 된다.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불안정한 요소가 있어요. 앞에 영상 보셨죠? 인트로 영상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와, 동력이 끊겨요. 무서워. 네, 처음 봤어요. 와, 이게 무슨 경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서비스센터에 전화하니까 차를 끌고 와서 하면은 교체를 해주는 건지 점검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하는데 불안하네요. 이천 아니면 안양센터로 가야 되는데 안양이 제일 안전빵이겠죠. 왜냐하면 거기가 본사 사무실 겸 A센터가 자리가 잡혀져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고, 지금 한 2번 정도 동력이 끊긴 적이 있어요. 그거 외에는 요 근래에는 좀 동력이 끊긴 건 없었고, 장점 외에 지금 이후 시간부터는 문제점을 낱낱하게 파헤치겠습니다. 시동을 지금 막 걸었습니다. 부팅 빠르는 거 좋아요. 다 좋고, 여기 실내 운전 환경 스타일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에어백이 찾았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에어백, 그 다음에 핸들에 에어백. 예. 자, 여기 화면 보면서 얘기하자면, 자, 온열 시트 되고요, 냉풍 시트 되고요, 다 되고, 그 다음에 핸들 열선 켜지고, 겨울에 서리할 때 사이드 미러 열선 되고, 참 좋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생깁니다. 역시 여름에 테스트했을 때는 되게 뜨끈뜨끈했거든요. 겨울을 다가와서 보니까 약하다. 어느 정도는 되는데 제 느낌상으로 여태까지 핸들 열선 잡는 거 이런 거 하고 열선 시트 많이 느껴봤지만은 뜨뜻미지근하다. 제 느낌 소견상 운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뜨뜻해가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3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요거는 좀 그렇고요. 요 사이드 미러 열선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요거는 괜찮고 요건 패스. 좋으니까. 공조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공조 시스템 뭐 이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만, 자, 히터 버튼을 틀어볼게요. 히터 버튼에서 소리가 나오죠. 이게 여기도 뜨뜻미지근하다. 여기 온도 조절 여기 보세요. 제일 뜨겁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뜨뜻미지근하다. 요거는 온도 측정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갖고 있거든요. 미세먼지, 온도, 습도 측정하는 거. 지금 0.4도, 0도에 0도. 지금 바깥에는 영하입니다. 자, 근데 자, 이게 센서가 뒤에 있겠죠. 뒤에 갖다 대볼게요. 저는 이 온습도계 겸 미세먼지 측정기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실내 온도가 23도, 그 다음에 습도가 60%대로 되어 있고요. 이 공조장치를 틀어보니까 미세먼지 조정은 해놓은 것 같으니까 필터는 있는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런 거 있고, 좋음으로 표시됐어요. 나쁨에서. 그래도 제 체감상은 실제 이거 뒤에 센서가 여기 뒤에 있잖아요. 올라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확 와닿지를 않았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그래도 따뜻하니까 98%, 2% 달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300km. 문제가 많아요. 지금 빨리 개선을 해서 부속을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아직 연락이 안 온다는 거. 배터리 참 이거 불안해요. 디피코 포트로랑 좀 비교가 되는 게, 포트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개월 동안 운행 안 했거든요. 보조 배터리는 당연히 방전되죠. 주 배터리, 자, 이 차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배터리. 이 배터리가 완전히 성능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역시 LFP하고 리튬이온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포트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주 배터리가 멀쩡해요. 아직도 가득 차 있어요. 단 1%도 안 달았어요. 다만 시동 켜고 운전을 한다 하면은 그때부터 좀 겨울이니까 빨리 달죠. 어느 대기업차든 뭐든 다 똑같습니다. 배터리 겨울에 약한 거. 그런데 제가 충전하면서 느낀 게 7시 반 정도에 충전기를 꼽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되니까 100% 충전이 안 돼 있고 충전 대기 중으로 뜨더라고요. 말 그대로 충전하다가 멈춰버린 거. 배터리 주변에 팬이 없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들어보질 못했어요. 제가 뭐 내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제 추측성으로 얘기하는 거지만은 팬이 없는 것 같아요.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팬이 그게 없다는 게, 원래는 시동이 꺼도 포트로 같은 경우는 충전 중일 때 시동을 끄면은 자기가 돌아요. 겨울에든 여름이든 돌아요. 배터리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예, 근데 이거는 그 기능이 없다는 거. 여기에 공기압 센서 있죠. 제가 한 달 전에 TPMS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상품을 샀습니다.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예, 이것도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제품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외장 바퀴 센서에다가 장착을 해서 해놓은 건데, 이거를 장착을 하고 나니까 공기압 센서가 불이 안 들어와. 그 전에는 계속 제가 앞에 영상에 리뷰했듯이 공기압 센서가 자주 들어오는데 원인을 모르겠다. 그 말인즉슨 제가 추측하는 건데, A센터에다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라고 한번 물어봤더니 도대체 이 타이어에는 센서가 있냐, 애매모호한 답을 들었어요. 센서, 공기압을 조정할 수 있는 센서는 있는 듯 하고 없는 듯. 이게 참 헷갈려요. 뭐 있는 듯 없는 듯. 옛날 방식인가 봐요. 이게 센서가 공기압 등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뭐 모든 차이는 다 있겠지만, 예, 그래도 이게 센서가 자기가 알아서 그 감각에 따라서 이제 얘가 불이 들어오고 꺼진다. 그런데 제가 TPMS 이거를 번들로 해서 3만 몇천 원 주고 구매를 해서 장착을 하니까 그 뒤로 공기압 센서가 안 들어오고, TPMS를 장착을 하니까 앞바퀴 뒷바퀴 좌우를 공기압 측정량을 확인할 수 있고. 자, 이제 운전을 하면서 전체 주행거리, 지금 겨울 주행거리가 얼마큼 나오는지 히터를 틀고선 다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열선, 발열 시트 다 켜놓고 이제는 히터를 틀어 볼게요. 그리고 출발을 해보도록. 자, 현재 5.6km 달렸고 배터리가 94% 정도 줄어들었고요. 자, 현재 지금 여주를 가고 있습니다. 여주 지금 한 30km 정도 되고 배터리 도착 시까지 84% 정도 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자, 현재 에코 모드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에코 모드를 할 때 단점이라기보다는 원래 이거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편할 수도 있어요. 뭐냐, 모터 힘이 약하다. 그러니까 모터 자체가 약한 게 아니라 모드에 따라서 자기 운전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회생제동 기능을 할 때는 이게 미세 조정이 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이 단계를 노 버튼 눌러서 단계를 조정을 해서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간만에 아까 말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래간만에 반가운 분이 들어왔어요. 공기압 경보등. 지금 공기압 TPMS 보시죠.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공기압 경보등이 떴어요. 자, 앞바퀴 좌우 58, 뒷바퀴 좌우 72. 지금 이제 여주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주까지 주행거리 보여드릴게요. 37.5km, 그리고 배터리 80%. 자, 20% 줄었어요. 공조장치 켜놓고 온도가 13도. 더웠어요. 제가 뜨뜻미지근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 현재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실내, 지금 차량 실내 온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18도에서 19도 사이로고요. 습도가 70%대 중반 되는데 미세먼지는 차 안에 아주 좋음으로 나오죠. 예. 영하권에서는 또 어떤지는 좀 모르겠지만 아침에는 진짜 추웠어요. 추웠는데도 요거를 이렇게 틀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뜨뜻미지근한 느낌. 근데 이제 날씨가 상온 올라가니까 여름에 체감했던 것처럼 한번 틀어봤지만은 그때는 뜨거웠거든요. 근데 지금도 체감 온도라는 게 있으니까. 공조장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어느 대기업차든 전기차는 아이스박스다라는 별명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는 이해하구나. 그래서 요 정도 시스템이면 괜찮구나 라는 거를 좀 느꼈고, 근데 진짜 12월 한겨울이 돼서 이제 영하권이 내리치고 눈도 오고 그럴 때 어떻게 될지 그거는 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11월 중순인데 아침 새벽하고 낮의 온도하고 틀립니다. 새벽 아침 저녁에는 영하권으로 뚝 떨어져요.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경우. 오늘 아침도 영하 5도였어요. 이 영상을 찍을 때는 오전 12시 정도, 그래서 영상이었기 때문에 데이터상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체감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공기압 센서 들어왔으니까 초기화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차량 관리, 여기 공기압 초기화.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될 때가 있어요. 지금은 한 번에 됐네. 얼마 전에 업데이트가 돼서 그런가? 이것도 태블릿이다 보니까 컴퓨터처럼 다운이 돼요. 서버리는 경우가 있고 인식이 안 되고 막 뒤죽박죽 엉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처럼 LTE망이 여기 불이 하얀 불이 안 들어오고 그냥 꺼져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재부팅을 해야 되는데, 재부팅 하는 거 아시죠? 요 버튼하고 요 볼륨 상하 버튼에서 하 버튼을 내리면 재부팅이 돼요. 해볼게요. 꾹 누르고 있어요. 꾹 누르고 있어. 누르면 자, 낮이라 덥다. 이거 끌게요. 이렇게 해서 재부팅을 하게 되면 다시 누를 때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전기차 2대를 쓰면서 했지만 이거는 왜 켜놓느냐라는 거를, 첫 번째로는 외부 공기를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진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자체적인 냉난방 시스템이거든요, 공조장치가. 그러다 보니까 외부 공기를 뜯게 되면은 가뜩이나 뜨뜻미지근한데 이거를 열게 되면은 온도가 더 돼서 찬바람이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역할을 해주질 못해요. 이 히터에 대한 역할을 해주질 못한다는 거. 이번에는 이 주행에 대해서 저만의 스타일 비법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디피코에는 회생제동 기능이 아예 3단계 이상짜리로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4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모터가 앞에 있다 보니까 전륜 방식이다 보니까 그만큼 힘이 세고 회생제동 할 때 감속도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후륜이라서 그런지 뒷바퀴에서 좀 출발하는 느낌도 좀 하고, 그 다음에 회생제동 하는 것도 좀 밀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뭐 어차피 차의 생태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평상시 에코모드로 합니다. 이게 충전이 완료가 다 되면, 가득 차면 충전기를 꽂고 충전 완충돼서 빼면 다시 계기판은 초기화됩니다. 일반 모드로. 회생제동도 2단계로 우선 준비가 딱 기본적으로 됩니다. 저는 아예 회생제동은 3단계로 놓고 에코모드 켜놓고, 그 다음에 언덕길이라던가 80km 이상 좀 부드럽게 발을 편하게 하겠다 그러면 일반 모드,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그 다음에 파워 모드 같은 경우는 추월할 때만 씁니다. 저는 차가 좀 천천히 가고 있는데 내가 좀 추월 좀 해야겠다, 뭔가 답답함이 느낄 때가 있잖아요. 차로 추월할 때 파워 버튼 딱 누르고 푹 누르고 딱 가면, 근데 배터리 금방 닳더라고요. 현재 주행했던 게 아까 영상대로 37.5km, 배터리 80%.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 중간에 충전 안 하고 빨간불 들어오는 때가 20% 배터리 잔량이 남을 때거든요. 그때까지 한번 주행을 쭉 해서 총 주행거리 얼마큼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여름이나 따뜻한 날 했을 때 제가 최고로 찍었던 게 220km였어요. 이런 추운 날이라던가 영상 어떻게 나오는지 나오겠습니다. 복합 주행거리는 여기 옆에도 써 있어요. 184km입니다. 평균. 드라이브 좀 하면서 유튜브 찍는 김에 드라이브 좀 해봐야 되겠어요. 네, 출발. 자, 이제 고속도로 했습니다. 모드는 일반 모드로 했고요. 속도를 비교해 볼게요. 위에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GPS 속도고, 이 차의 원래 속도 지금 최고 속도 95인데 자, 91km로 92km 왔다 갔다 하죠. 저 악셀 계속 바르고 있어요. 이거 살짝 바르는 거예요. 꽉 바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바람 들어온다. 자, 창문 닫았는데도 와, 소음 들리나요? 이게 방음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네, 깡통차. 현재 시간 7시가 아니라 5시 반입니다. 지금 양평에 와 있고요. 양평까지 81.7km, 배터리 60% 남았어요. 자, 현재 지금 충전 하나도 안 된 상태입니다. 벌써 공기압 등이 뜨네요. I'll be back. 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떴어. 자, 지금 잠깐 졸음쉼터에 와서 정차하고 있습니다. 왜? 공기압 센서 초기화 시키려고. 타이어 공기압 초기화 완료 됐어요. 공기압 초기화 됐고 132km 주행 가능하다. 근데 배터리는 벌써 42%. 그리고 여기 도착 시 배터리 잔량이 28% 남는다. 자, 집에까지예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18% 남았고 이쪽으로 배터리 경고등이 떴어요. 이게 한 20km부터 떴더라고요. 배터리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는 한 25km. 한 번 완충으로 158.5km 주행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누적 주행 가는 거리가 59km인데 여기는 안 떠있죠. 예, 이렇게 돼서 되고요. 평균 전비 4.43, 주행거리가 76km. 양평에서 지금 원주까지 다이렉트로 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행시간은 뭐 중간에 졸음쉼터에서 아까 얘기한 거 있고, 그 쉴 때도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꺼놨는데 저녁 되니까 너무 쓸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쓰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핸들 열선, 그 다음에
시트도 뜨거운 걸로 했고요.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나요. 자, 충전기 꼽으러 가자. 지금 촬영하면서 후레쉬를 켜놔서 그렇지만은 어둡습니다. 지금 밤에 어둡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가 등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켜놓고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꼽으면 얘는 꺼야겠죠. 이제 이거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샀어요. 보면 나오죠? 여기 충전, 요게 충전 중이라는 표시입니다. 우선은 앞에 영상들 잘 보셨죠?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리뷰하면서 올려봤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길 바라면서요.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는 말 그대로 공기압 센서. 이게 TPMS가 자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뜨는 게 공기압 센서가 툭 하면 떠요. 두 번째로 문제되는 거 와이퍼 부분을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워셔 노즐하고 사이즈를 재보니까 와이퍼가 지금 나와 있는 게 딱 50cm 500mm 정도 사이즈로 운전석하고 조수석하고 같이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운전석에 대한 시야가 제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너무 가려져 있죠. 사실상은 시야가 넓은데 뭐 먼지라던가 눈 비 와오고 그 다음에 아침에 설이 맺혀가지고 하얗게 돼 있을 때 이럴 때 시야가 가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다이소에 가서 딱 5,000원 이를 하게 되면 10,000원이 되겠죠. 자기가 운전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그러시면은 그대로 쓰고 있다가 다시 다이소 가서 사시면 되니까, 저는 추천드린다면 와이퍼 운전석 길이를 50짜리를 쓰지 말고 60에서 65, 그러니까 600mm에서 650mm 정도로 추천을 드려요. 이게 와이퍼가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크게 해서 시야각이 넓어졌습니다. 워셔 노즐도 교체를 했어요. 현대 부품 모비스 가서 인터넷 검색한 다음에 소모품으로 구매를 하고서 다시 제가 장착을 했는데, 기존에 있는 장착되어 있는 노즐은 그냥 일자형으로 해가지고 분사가 그냥 찍 나와요. 물총 같이 이렇게 쏘는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오줌발, 아무튼 간에 저는 분사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호환이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그 노즐 부분을 빼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각도 조절도 조금 잘 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와이퍼가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디스플레이에 대한 앱에 대한, 많이 이게 주기적으로 LTE망이 있다 보니까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는 좋아요. 간혹 가다가 에러가 난다는 거야. 에러가 화면이 쓴다거나 내비가 팀앱이 갑자기 작동이 안 되거나 꺼지거나 화면이 꺼지거나 이런 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업데이트가 돼가면서 최근에 업데이트 된 거를 봤을 때 재부팅을 한다거나 이런 게 많이 잦아드는 것 같아요. 전용 앱이 따로 있는 거 아시죠? 구입을 안 하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전용 앱이 있습니다. 근데 다 좋고 좋은데 솔직히 있으나 마나 하는 느낌인 거예요. 시동을 끄면 통신이 끊겨서 몇 프로 충전되고 있는지 확인을 못해요. 왜 만들었나? 이것도 모빌리티 네트워크스에서 앱을 다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좀 웬만한 거리에서, 먼 거리에서도 모니터링을 해서 이게 지금 충전이 몇 프로 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얘기가 나왔으면. 그리고 이제 공조장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뭐 핸들 열선, 시트 열선, 통풍 시트, 공조장치 여러 가지 부분들 앞에 영상에서 얘기했지만은 제가 뜨뜻미지근하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겨울에 뜨겁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따뜻한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주 배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 며칠 12월 달에 하면서 디피코 포트로 P250은 아직까지 주 배터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의 완충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당연히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있고 거기에 팬이 달려 있다 보니까 온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LFP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캠핑용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거의 리튬이온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뭐 이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미세하게 배터리 용량이 줄어드는 것을 봤습니다. 퇴근하고 와서 80% 정도 남아 있었다. 그러면은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시동 걸고 출발을 하려고 하면은 한 79% 이런 식으로 78% 이럴 때도 있었고, 야, 이 중국 부속이라는 게 여기서 많이 실망을 하고 좀 후회하는 모습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미 구매한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루빨리 좀 지리자동차가 좀 협조를 빨리 해서 이 에러 사항에 대한 센서라던가 부속 부분을 교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휠하고 타이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번에 알았어요. 뭐 매뉴얼에도 나오지만은 PCD가 114.3입니다. 이 규격에 맞춰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에도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에도. 인치수 맞는다고 해서 나사가 5개다 그래서 그냥 그거 맞겠지 하고서는 이렇게 해서 휠 아무렇게나 구매하셨다가 환불도 못 받고 난리 납니다. 꼭 맞는 규격 찾으시기 바라고요. 가급적이면 휠 타이어 전문점을 가서 이용을 하시고, 그리고 주행거리 여름에는 220km 정도가 평균적으로 잘 운행을 하면 회생제동하고 이런 거를 잘 조정해서 하게 되면 220 정도가 완충 상태에서 나오는 거고요. 겨울 같은 경우는 한 150 정도. 세아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대기업차에 비해서는 충전 속도가 빠르다는 거. 한 30% 정도 잔량 이상이 남았을 때 20분만 충전해도 한 80%에서 90% 사이로 뛴다는 거죠. 그거는 충전기 속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이게 틀리더라고요. 충전 속도가.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좀 길었습니다. 내용이.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된 후에도 분명히 특이한 증상들이 나올 거예요. 거의 그래도 요약해서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다른 컨텐츠, 또 다른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